오늘 아침에는 또 개혁신당도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아니 회의하다가 네. 김종민 의원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 회의장을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? 그러게요. 원래 일종의 합해서는 안 되는 이질적인 집단이 기호 3번을 받겠다고 하는 이해관계 때문에 일시적으로, 그리고 뭐 설 밥상에 뭐라도 올려야 되겠다고 하는 다급함 때문에 긴급하게 다른 색깔 4개의 색깔을 입은 분들이 한꺼번에 통합을 했는데 각기 자기 색깔을 더 충분히 낼 수 있도록 해야 했었던 건 아닌가. 당이라고 하는 게 결국 가치와 신념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무리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네. 그런데 그거를 총선의 이해관계 때문에 무리하게 합쳤다가 소위 이제 주도권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파열음이 난 건데 오래 못 갈 것 같은 느낌을 그런 것 같아요. 받습니다. 네. 각자 하는 게 오히려 더 국민들한테는 더 소구력이 있지 않았겠나 싶은데 민주당 출신들은 민주당 출신대로 그 이준석 소위 꼬봉되려고 탈당했냐라고 하고, 이준석을 지지했던 사람은 그 사람들대로 저 사람들하고 같이 하려고 그렇죠. 탈당했냐, 신당 만들었냐, 이런 양쪽이 서로 비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런 면에서 뭐랄까 결혼해서는 안 될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무리하게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. 근데 저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당의 분란이 일어나서 깨지게 되면 하기 전보다 더 상황이 안 좋아지지 않을까요? 그러니까 합당하기 전에 각각 했던 때보다, 특히 이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독자적으로 했으면 어느 정도 성과가 날 가능성도 있었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더 동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이제 창당의 정신이나 이런 게 상당하게 훼손이 될 가능성이 높고, 최근에 아직 실체도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국 신당보다도 오히려 예.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이제 총선이 50여일 남짓 남았으니까 앞으로도 뭐 몇 번의 변곡 전문 있겠습니다만 결국 그 정당이 그 시기에 국민적을 선택을 받는 것은 하루아침에 뭐 일어나는 거 호박에다가 줄 친다고 수박되는 게 아닌 것처럼 예. 그렇게 순간적으로 국민들의 눈을 호도하거나 뭐 새로운 포장지 내지는 새로운 화장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. 예. 이걸 보여주는 뭐랄까 실태 아닌가 싶습니다. 그 조국 신당 이제 말씀을 하셨으니까 조국 신당이 이제 어쨌든 조금씩 이제 형태를 갖춰가고 있는데 이게 총선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전망하세요, 의원님? 지금 구도로 가면 뭐 조국 신당이 지역구 후보를 낼 거라고 보여지진 않고요. 이제 비례 후보를 내는 쪽으로 가게 될 텐데 이제 첫 번째 변수는 민주당이 소위 연동제로 선회하면서 지금 이제 진보당, 새진보연합, 또 시민사회 등하고 같이. 이제 일종의 비례연합정당을 구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? 이게 이제 얼마만큼 국민적으로 지지를 받는지가 1차적인 숙제일 것 같고요. 또 그 과정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정당은 조국 신당을 어떻게 바라볼지 이 문제가 있을 텐데, 현재로 보면 4년 전에 민주당이 참여했던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과 같은 그런 형태를 띠게 되지 않을까, 그런 예상이 됩니다. 그러니까요. 좀 더 선명하게. 그러니까 민주당은 아무래도 이제 몸집이 좀 크니까 그 발언 수위나 또 중도까지 같이 가야 되는 상황이고, 근데 조국 전 장관이 추진하는 신당 같은 경우는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. 예를 들면 적극 지지층과 함께 가면서 좀 더 강하게, 예를 들면 뭐 정권 퇴진 얘기까지도 하고 뭐 탄핵 얘기까지 하고 이럴 수 있는 정당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, 그러니까 결국 의원님 보실 때도 이게 마이너스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윈윈이 될 수도 있다,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? 뭐 그것까지 뭐 제가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뭐 이제 조금씩 이제 실체가 현실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
그거 결국 이제 그 가운데 국민들의 일종의 공론이 어떤 식으로든 조성이 되지 않겠습니까? 그런데 굳이 비교하자면 4년 전에 예. 그 모습과 유사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. 근데 뭐 세상 일을 알 수 없으니까요. 어쨌든 민주당은 조국 전 장관이 만드는 신당이나 송영길 전 대표가 만드는 신당과는 함께하지 않는다는 건 명확한 거죠.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. 예. 알겠습니다.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선거판에 크게 나쁘다고 보진 않는데 또 일부 지지자분들은 민주당 쪽으로 이게 다 힘을 모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좀 우려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약간 좀 논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 부분이. 그러니까 지역구에서의 이제 단일 후보, 단일 대오를 구축하는 거하고 또 비례정당 문제는 또 뭐 전술적으로 다른 선택일 수도 있으니까요. 그거 이제 지역구에까지 이제 후보를 내기 시작하면 그거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그건 복잡해지겠죠. 네, 그거는 좀 아닌 네. 것 같습니다.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. 네.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그 비례연합정당 추진 과정도 좀 궁금한데 지금은 겉으로 사실 많은 부분 공개되기보다는 비공개로 많이 회의가 진행되고 있거든요. 뭐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? 그러니까 뭐 아시는 대로 녹색 정의당은 예. 이제 소위 비례 연합에는 참여를 하지 않고 정책과 지역 연합은 해보겠다고 했는데 또 오늘 심상정 의원이 나는 건드리지만 나는 예외로 해줘 이렇게 본인이 먼저 뭐랄까 일종의 바리케이트 내지는 담장을 치면서 예. 그 전체 전선도 약간 좀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 외에 이제 진보당과 새진보 연합하고 어제도 아마 오늘도 최종적으로 협상을 통해서 각각이 어떻게 소위 연합 비례를 실현할 건지에 대한 의견을 조율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네. 뭐 의견이 좀 좁혀진 데도 있고 아직 팽팽한 것도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기본적으로 그럼 녹색 정의당은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좀 미지수군요. 거기는. 네. 심상정 의원 또 발언이 나와서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을 것 같고 당내에서 일단 녹색 정의당 내에서 정리가 돼야 되겠네요. 그럼 어느 정도 그래야 협상을 하지 않겠습니까? 그 녹색 정의당은 그 특히 녹색당 분들이 이 비례연합당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강한 편이고 그러니까 일단 비례연합당 참여는 어려워진 거가 이제 확실한 거죠. 네. 다만 소위 지역구 연합을 어떻게 할 거냐. 이제 정책 연합은 비교적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이 협약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네. 정책 연합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지역구 차원의 연합을 어디까지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여지가 좀 열려 있었는데 오늘 심상정 의원의 발언 이후에 어떻게 작동할지가 이제 걱정입니다. 그러니까요. 그렇게 해서 만약에 녹색 정의당이 지역구의 의원들을 그러니까 후보들을 내게 되면 표가 분산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서 이제 그게 사실은 지난번 대선 때처럼 생각이 들어서 심상정 의원 지난번도 그렇습니다. 살짝 지난번만 그런- 해도 저희 당의 지지자들이 또 매우 정의로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이제 고향의 심상정 의원은 어떻게든 좀 당선될 수 있도록 그랬었죠. 그 우리 당 지지자들 중에도 심상정 의원을 찍은 사람이 꽤 네, 많이 네. 있는데 그렇습니다. 최근에는 이제 그 실망감이 좀 커져 있는 상태라 이제 그 지역에 우리 당 후보가 좋은 후보가 뽑히는 걸 전제로 하면 이제는 그 예전과 같은 지지가 심상정 의원한테 가기는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. 그런 가운데도 또 본인이 끝까지 예외적으로 하시겠다고 지금 하고 있어서 약간 지역구 연합을 형성하는데 약간의 먹구름이 드리워진 건 아닌가 이런 걱정이 좀 됩니다. 그러니까요.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. 사실 참 늘 심상정 의원이 여러 가지로 네. 그러니까 대선 때도 사실은 이제 그렇습니다. 국민들이 네. 좀 화가 나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많으신 잘 모르겠습니다. 어쨌든 그렇고요.